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 전문 박준경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산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보험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 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세의 홍길동은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홍길동은 환기구 배관 설치를 위해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추락사고로 인해서 홍길동은 우측 대퇴골이 골절되어 결국 장애까지 남게 되었고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급여까지 모두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길동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또는 합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손해배상 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은 크게 병원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액, 가동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되는 노임과 같은 소극적 손해액, 그리고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액으로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병원비, 사고 당시 받고 있던 임금액,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사고 발생 경위 등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비급여 병원비 영수증과 후유장애 진단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등의 서류가 있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홍길동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으로 대략 7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위 액수를 모두 공제하고 청구를 해야 될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서 사업주가 가입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의 산재보험금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산재보험금이 모두 공제되면 손해배상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의 산재보험금은 손해배상액의 일부 지정액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특히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급여액이 아무리 많이 지급되어도 손해배상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길동은 현대해상보험에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든 것이 있어서 2천만 원 정도를 상해보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것도 공제가 될까요? 회사가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 금액은 손해배상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현대해상으로부터 상해보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보험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산재 사고 시 산재 손해배상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